지난 시간에 하우돈이 자기 누나를 뽑아서 꿀꺽 삼키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야, 그 엄청난 도끼와 복수심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돼서 한 남자를 향해 밀어닥칩니다. 바로 천하무적이라 불렸던 여포, 그의 마지막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던 불패의 화신. 인간을 넘어섰다 해서 무신이라고까지 불렸던 남자, 여포.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그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웅다운 장렬한 최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조조의 본대가 딱 도착하니까 이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포 군대는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쓸려 나갑니다. 싸웠다 하면 깨지고 도망치기 바쁘니 결국 천하를 호령하던 여포는 자신의 마지막 거점 합의성으로 도망쳐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들고 맙니다. 자, 이렇게 몰락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데요. 와, 근데 조조 정말 독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냥 성을 포위하는 걸로 끝내질 않아요. 근처에 흐르던 이수와 사수, 이 두 개의 강물을 터뜨려서 합의성을 통째로 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밖에서는 조조의 대군이, 성 밑에서는 시퍼런 강물이, 여포는 이제 하늘과 땅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완벽하게 고립되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조조 군대와 홍수가 밀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굶주림과 추위, 끝없는 전투에 병사들 사기는 이미 바닥을 쳤고요. 궁지에 몰린 여포는 점점 더 의심만 많아졌죠. 바로 그때 그는 자기 발등을 찍는 정말이지 치명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금주령이었어요. 이제부터 성벽이 어떻게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를 보면요, 영웅은 거대한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포가 바로 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합니다. 부하장수인 후성이 도둑 맞았던 말들을 되찾아오는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병사들 사기도 좀 올릴 겸 조촐하게 축하연을 열자고 여포에게 건의를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여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네 이놈, 감히 내가 내린 금주령을 어기려 들어 하면서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죠. 이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후성은 결심합니다. 동료인 송원, 위속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내가 금주령을 내렸거늘 앞으로 술을 입에 대는 놈은 누구든 목을 벨 것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 여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공을 세운 부하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멍정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면서 충성심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참 안타까운 리더십입니다. 결국 그날 밤 배신한 장수들은 여포가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그의 상징과도 같던 적투마를 훔쳐 달아나고요. 굳게 닫혔던 성문을 활짝 열어서 조조의 군대를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무신 여포는 싸움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옴짝달싹 못하고 밧줄에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드디어 모든 이야기의 정점, 바로 백문루 위에서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밧줄에 묶인 무신이 정복자 조조의 앞에 끌려 나옵니다. 여기서 여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보게 되죠. 명공,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보병을 이끌고 명공께서 기병을 이끄시면 천하통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던 그 오만한 여포가 자신의 무력을 마지막 패로 내밀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 제안, 조조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여포의 힘은 분명 탐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조조의 눈빛이 막 흔들립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조조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비에게 툭 하고 묻습니다. 현덕, 그대 생각은 어떻소? 자, 여러분이 조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기 주인을 2번이나 배신하고 죽인 이 남자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유비가 조용히 아주 차갑게 입을 엽니다.
명공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죠. 여포가 양아버지로 섬기다 제 손으로 죽여버린 두 사람의 이름. 이 두 이름이 세상 그 어떤 긴 문장보다도 더 확실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포가 그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그의 책사였던 진궁과 맹장 고수는 달랐습니다. 진궁은 조조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택했고요. 고수는 한마디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이 두 사람의 의연한 태도가 여포의 마지막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신 여포.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백문로 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백문로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포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 이제 모두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남자, 맹장 장녀에게로 향합니다. 장녀는 조조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비겁한 놈, 대장부가 네 놈 같은 놈 손에 죽는 게 한스러울 뿐 죽음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조금도 꺾이지 않는 이 기백. 방금 목숨을 구걸하던 여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이 모욕적인 말에 격분한 조조가 직접 칼을 빼들고 장녀를 베려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조조의 등두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바로 유비의 의동생 관우였습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무릎까지 꿇고 간청합니다. 적장인 장녀를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니, 대체 관우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던 적장의 목숨을 왜 구해달라고 나선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